안녕하세요. 해운한의원의 이정호 원장입니다. 산후 몸의 변화와 한의원 치료 과정에 대해서 해운한의원의 원장님들의 시각으로 풀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한의원에선 그렇다면 치료와 관리 과정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해운한의원에서는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먼저 산후조리. 산후조리는 병명이 없을까? 있어요. 산후조리는 상병명 코드가 있어요. 산후 예방 조치라고 해서 산후고빈도 질환은 산후기열, 자궁감염 등등등등이 있고 산후풍,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 자, 이들을 치료한다는 거는 다른 이제 상병명이 있겠지만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한약 투여란, 자, 산후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출산 직후에 한약을 투여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산후질환 치료를 위한 투약과는 약간 구별이 돼요. 예방적 치료와 단순 치료로 나뉘어지는 거죠. 자, 예방적 치료라는 확대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KCD 상병이라고 해서 의사, 한의사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 KCD 상병에서는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 상세 불명의 예방적 조치에 해당하는 코드로 산후 예방, 산후 관리를 담당하고 있답니다. 치료는 그럼 언제 해야 될까요? 한의원에 많이 물어보세요. 한의원에 저 그럼 산후조리약 언제 먹어야 되죠? 산후조리 상담 언제 받아야 되죠?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많이 문의 주시고, 저희가 저희 경험도 있겠지만은 대규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봤을 때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우선 받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내가 증상이 나타나야 하면 당연히 문의를 많이 주시겠지만, 산후에 나타나는 질병은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나 애기 태어난 다음에 전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 시린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때 안 나타나요. 그때 안 나타나고 산육기가 지나고 우리가 간접적 산후 기간인 이제 100일이라든지 6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이 돼요. 그때 나타난 다음에 치료하면 조금 늦어요. 그게 예방적 치료와 치료의 차이이기도 하고요. 자,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대만에서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된 적이 있었어요. 출산과 동시에 한약을 복용하는 것, 출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한약 복용하는 것, 아닌 그냥 이제 또 복용을 하지 않고 산후조리를 한 경우, 그렇게 이제 비교로 임상 연구를 해봤는데, 산후 합병증 방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건 출산과 동시에 바로 직후에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자, 언제든지 출산 후에 몸이 약간씩 좀 불편하거나 신경이 좀 쓰여진다, 그럼 편하게 저희를 찾아주셔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해운한의원에서는 제일 먼저 어혈 관리를 해요. 네, 한의원에서 하는 관리, 자궁 주위에 급격한 변화가 동반이 되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 중에 나타나는 것이 관절과 척추의 통증이에요. 이때의 통증은 약간 다양한데, 두통, 머리가 띵하거나 아프거나 압박감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가슴 압박감, 그리고 척추라고 하는 건 뒷목이나 허리, 아니면 골반 쪽의 통증과 특징적으로 시림, 열감, 저림 등이 때때로 동반이 되면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에요. 한국인의 산모는 골반의 형태와 산도의 크기가 서양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골반 내 회복이 약간씩 더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도 많은데, 30세 이후에 출산하는 경향이 많은 국내 출산 문화의 특성상 회복이 지연되면은 수년간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산후조리 때 이렇게 못해서 지금도 여기가 많이 아파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를 절대적으로 믿지는 않지만은, 하지만 완전히 무시하기는 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어혈관리, 이게 무슨 말이냐, 한의학적 용어기는 한데, 파어, 보혈, 보양과 같은 한약 처방을 통한 예방관리가 가장 최선적인 치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마음건강관리라고 해서 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의학에서는 마음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마찬가지, 양방에서도 산후 우울감은 50%의 산모에게서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을 만큼 굉장히 흔한 증상이죠. 불안, 초조, 피로, 불면, 과민성 증상, 급격한 감정 변화, 잦은 울음, 네, 많이들 해당돼요. 거기가 특징이고요. 근데 이제 우울감은 이 양상 환자마다 다르죠. 산후 정신병, 산후 우울증은 증상의 강도가 이제 사람마다 매우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영향 정도도 굉장히 다르고요. 신체적인 증상으로 많이 나타나요. 이제 그 우울감이 심하면은 통증도 더 같이 심해져요. 해서 신체적 증상도 함께 심해지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자율신경계의 일종인데,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의 실조, 호르몬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칠정, 한의학적으로 칠정은 심리적인 장애, 심장과 간의 기의 울체라고 표현을 해요. 조금 전문적인 용어예요. 그 손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 전신 증상과 환경,
가족관계, 사회활동 등 전반적인 도움과 그리고 의료진의 진단, 가족의 적극적 도움도 많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려요. 조금 더 전문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남편분 또는 산후조리를 함께하고 있는 가족분 함께 오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치료적인 상담을 함께 해드리고 있어요. 다음으로 산후 부종 체중 관리 굉장히 민감하죠. 다들 오셔서 많이들 호소하시죠. 저 살 안 쪘으면 좋겠어요. 네. 분만 직후에는 대부분의 산모가 부종과 체중 증가로 원상태로 돌아오지 못할까봐 굉장히 많이 불안해해요. 많이들 불안해하십니다. 그리고 분만 직후의 첫 3일 동안은 부종은 안 빠져나갑니다. 정상적인 이뇨작용이 분만 후에 2에서 5일이 지난 후에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2에서 3kg 정도 수분 배출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만만하면 수분 배출이 점점 이루어지지만 3에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과체중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산후 부종이라기보단 산후 과체중의 범주로 저희는 진단을 합니다. 왜? 자, 산후에 내가 몸이 힘들고 아예 모유수유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육아를 하거나 너무 몸이 힘드니까 그래서 많이 먹게 돼요. 그리고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많이 먹게 되는데 그때 불균형, 즉 균형 잡히지 않은 영양식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면 조금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가 쉬워요. 그때 보통 산후 과체중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자, 부종을 어떻게 진단할까요?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부종지수 이데마 인덱스라고 해서 0.35 이상인 경우엔 산후 부종으로 진단합니다. 0.35는 1단계, 36은 2단계, 0.37은 3단계로 나누어 진단하고요. 그리고 체중도 표준 곡선과 비교해서 과체중 상태인지 여부를 관찰하게 되고요. 3에서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체중이 감량이 좀 덜한 것 같다. 6주에서 100일이죠. 그 산욕기, 산후 관리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나는 체중이 좀 더 지나치게 있는 것 같다 하면은 그때는 오셔서 진료를 받고 치료 계획을 세우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게 되겠죠.